브라질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닮았다고 하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좀 닮은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자기는 코로나 걸려도 끄떡없는다. 자기 운동을 많이 해서 자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하는데도 제트스키 타고 바베큐 파티하고 자기 멋대로 뭐 놀러 다니고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악수하고 셀카 찍고 막 그랬는데요. 그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장에서 마스크를 벗어서 손에 들고 해요. 자, 나 코로나 양성이에요. 이렇게. 그걸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것도 웃긴데 거기서 또 마스크를 벗고 흔들어요. 참, 남의 나라 얘기인데 정말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닮아가지고.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범인 앞에서는 한없이 날카롭고 날렵한 남자. 하지만 여기만 오면 한없이 둥글둥글 똥똥한 남자. 하다못해 몸매도 얼굴도 둥글둥글해진 남자. 경찰청에 있어 광문중 경정 어서 오세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청취자 여러분, 트로트냐? 여름 휴가는 트로트야? 여수로 가십시오. 제 트로트냐고. 고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꽉불리 꽉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노래를 그렇게 트로트처럼 느끼하게 아니 트로트처럼 아니라 느끼하게 부르는 재주가 있어요. 아니 느끼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얼마나 담백한데요. 이게 담백하다고요? 여수 밤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그렇답니다. 도율파파님, 꽉불리님 어서 오세요.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주 기자님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진짜 많이들 응원해 주시는데요. 제가 주 기자님 많이 기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요. 아이고 참. 모닝님이 근데 선물 주는 음식점 이름이 딱밤아들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일 자세히 들여보세요. 규정 때문에 더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정치율이 조금 나오면 예. 생각대로 되면 네. 우리가 좀 저기 정치자분들 모셔서 이런 데서 밥도 대접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제가 이번 주부터 준비하는 우리 검란 그 검찰 개혁 또 검찰의 흑역사 시리즈 제가 한 20년 역사를 아주 한 4부작 또는 3부작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요거 대박 터집니다.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지금. 나는 네 말이 못 믿어가지고 내가 걱정이에요. 저희가 아닙니다, 정치율 조사 동안 준비를 안 하고 우린 내용으로 승부한다. 그래서 곽불리한테 뭘 할까 했더니 이거 검찰 개혁을 위한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 경찰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동안의 길을 되짚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우리 아닌 밤중에 주진우 또 주 기자님과 함께 그 경찰 개혁 특집으로 2번이나 있었습니다.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아마 회차로 따지면 10회차가 넘을 겁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쫙 훑었거든요. 이거 오래 했죠? 그렇죠. 그거에 한번 또 우리 검찰에 관련돼서도 이 경찰들이 검찰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거든요. 네. 원래대로 따지면은 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임은정 검사님도 계시고 또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님 또 임수빈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나왔고 오선희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검찰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비리나 잘못된 관행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직접 나와서 코멘트를 하지 않는 한 우리 경찰이 제일 검사들의 비리는 제일 잘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그전에는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찰 개혁에 대한 시리즈 저희가 했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렵지만 무겁지만 무섭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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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병헌 닮았다고 주장만 안 하면 돼.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제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 처음 들어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경찰관 얼굴이 커가지고 놀랜다. 덩치가 커가지고 얼굴이 조목만 하다니까요. 이게 또 수사할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 번씩 문자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수사할 때 도움이 되냐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피해자든 담당 형사들이 이런 사건 관계자들 라포 형성이라 그러죠. 신뢰관계나 이런 동질감,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진술을 받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러면 범인들하고 취조하고 피해자들 조사할 때도 막 장난 아니. 이병헌 닮았다고 그래? 그럼요. 요즘에 증거로 이제 수사를 하지만 범인이 누구냐, 범죄 자체를 확정짓는 거는 증거로 하는 거지만요. 범행 당시의 상황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지 않는 한 어쨌든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데? 눈빛만 봐도요 다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가락동 김 여사한테 물어볼까? 가락동 김 여사 요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요. 왜? 모르겠습니다 지금. 냉랭해? 냉랭합니다 지금. 잘한다고 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해요. 가락동 김 여사 사랑한다. 배추도사님이 불이 좀 꽉 잡아주세요. 꽉꽉. 불이 꽉 불이래. 아니 꽉 분리라니까. 러블리 할 때 분리라니까. 불이래. 네. 분리라뇨. 자, 1922님 검사들도 공무원이니까 시민이 감시해야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이 시민이 감시해야 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자가 우리 주 기자님처럼 기자가 하고 경찰이 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시민이 감시하는 거죠. 예, 시민이 감시하고 시민이 쳐다보면요 그런 판결 안 나옵니다. 예. 검찰 수사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경찰도 충분히 반성할 부분은 많고요. 이 검찰의 그 개혁에 대한 흑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가야 되냐면요. 사실은 자유당 독재 또 군부 독재에서도요 많았습니다. 많죠. 예.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권력의 신여로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우리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죠. 아닌 밤중에 주진우의 경찰 개혁하면요. 저랑 우리 꽉 주 기자님이 경찰의 흑역사를 충분히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모아서 책을 내도 될 정도인데 네. 굉장히 내용도 좋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권력기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만하기 때문에 네. 좀 남겨놨으면 해요. 이 부분도 이제 검찰 개혁 부분도 예.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그때도 제가 코멘트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검찰을 일부러 둘러간다 이런 식의 시각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말을 되게 조심했는데요. 이제는 그거를 다 속내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자유당 군부 독재 흘러오면서 경찰이나 안기부 현재 국정원이죠. 여기는 드러난 얼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던 게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민화되면서 87 민주화 항쟁 이후에 또 90년대 초반에 YS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권력기관들이 잘못된 드러난 얼굴들은 정말 철퇴를 많이 맞았습니다. 예. 니네들 예전에 다 고문했잖아 뭐 했잖아 해가지고 경찰과 국정원이 스스로 반성도 하고 무슨 과거사 청산위원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80년대 이제 박정희 말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군부 전두환 군부 신군부까지는 그쪽에서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빈자를 냈죠. 실제는. 그렇죠. 정의사회 구현. 그렇죠. 정의사회 구현. 법치. 네. 그리고 법치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이 법치주의를 빈자한 겁니다. 실제 신군부가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한 건 아니었어요. 그 법치주의를 빈자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을 쓰였던 게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얼굴로는 경찰,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검찰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최근에 재조문 받고 있는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건들이 90년대에 있던 사건들입니다. 91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검찰에 관련해서 점점점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검찰이 얼굴을 드러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꼭 짚어봐야 될,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건들 한번 가볼까요? 예, 이제 핵심적인 사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에 아까 말씀드린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은요. 보통 이 자살 사건이나 이게 변사 사건이라 그러는데 사인을 알 수 없는 사건들은 경찰이 지금도 99.99%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검사들이 직접 자살 사건을 처리한 사건은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유일합니다. 이 유서대필 사건은 현대사 시간에서 짚어봤어요. 그렇습니까? 넘어가 볼까요? 예. 그 다음에 97년과 99년에 이 의정부 법조비리 99년에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나 터집니다. 이거 잘 안다. 나 이거 알아. 내 취재했는데 법조비리가 뭐였냐면요. 그때만 해도 98년도 99년도 그때만 해도요.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검사, 판사 만나잖아요. 돈을 줘요. 그렇죠. 한번 밥 먹잖아요. 밥 먹었다고 100만 원. 네. 어디 간다고 200만 원 이렇게 줬죠? 예, 3년 단위로 전입 전출인데 전입 전출할 때마다 또 이 전별금 내서 봉투를 주고요. 변호사들이 돈을 모아서 줍니다. 예. 당연한 듯 받아요. 그게 그들 사이에서는 이거 아름다운 관행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예.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 후배들한테 100만 원씩 계속 용돈을 주고 네. 그리고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 판사 후배들한테 계속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용돈을 주고요. 룸사롱에서 회식하는 문화가 가장 늦게까지 자리 잡은 데가 검찰이고요. 그리고 돈 봉투가 가장 늦게까지 최근까지 돌아다니는 게 바로 검찰이에요. 예. 여기에서 처음으로 아직까지도 이런 문화들은 많이 개선이 안 되는데요. 97년, 99년에 있었던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뭐냐면 변호사 사무장에 그렇게 봉투를 준 사람들 리스트가 다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었는데 정작 당사자였던 당시의 법조, 검사나 판사들은 그게 그게 왜 잘못된 거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어디 가는데 돈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하러 갔잖아요. 그럼 지방을 가잖아. 그러면 출장비를 그 사람들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검사가. 그렇죠. 그거는 또 2009년으로 가면 또 한번 크게 문제가 터지는데요. 네. 김준규 검찰총장이 원래 우리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특수활동비라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일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도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특수활동비를 지금 예산의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게 다 하는데 유독 검찰은 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봉투로 써요. 아직도 못 써요. 네. 그래서 심지어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총장이 법조 기자단을 다 모아놓고 밥을 먹었어요? 예. 밥을 먹는데 그리고 그 중에 8명한테 추첨을 해가지고요 50만씩 봉투로 준 거예요. 그게 그 국가 예산으로요. 검사들이 놀아요. 얼마 전에 안택은 그렇죠. 이영렬 그건 또 뭐냐면 몇 년 전이에요? 불과 3년 전이에요.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게 지금 날짜가 확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2009년에 아무튼 이렇게 기자들한테 검사들이 현금으로 막 촌지를 주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더 이상 안 했는데 그 외부로는 돈을 주는 문화가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돈 주는 문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회식을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총장이나 서울지검장이 이렇게 밑에 아래 사람들한테 봉투를 줍니다. 봉투를 줘요. 그런데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그 사건은 뭐냐면 2017년에 우리 중앙지검장하고 그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후배 그 과장들 검사들하고 부장검사를 만나서 밥 먹는 자리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한테 용돈을 주고 네.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한테 용돈을 주고 100만 원씩. 네. 그 돈이 다 뭐냐? 자기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국가 예산을 서로 주고받게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면서 앞으로 관행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알 수는 없죠. 9996님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깨어있는 시민의 좀 각성이 더 필요합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2656님 우리 부장님 회식하고 나면 저 돈 주시는데 대리비하라고 10,000원밖에 안 주세요. 이런 거는 뭐 그렇죠. 그거는 진짜 용돈이잖아요. 자기 네.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검사들은 정말 진짜 비린내 나요. 아직도 그렇게 봉투를 주고 받는데 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입니다. 비리 비릿 시간을 비릿! 다시 비릿 알았어. 자 가보실까요? 예, 가시죠. 그래서 이제 또 90년대 후반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공안부장이 내가 파업을 유도해서 내가 다 처리했다 이렇게 했다가 본인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 온로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2002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당시 현재 서울중앙지검이고 당시엔 서울지검이라 불렸는데요. 홍경영 검사라고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였어요. 강력부 검사였는데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사실 90년대 중반부터 경찰도 검찰도 이렇게 고문이나 폭행을 지금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경찰이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2000년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요. 서울지검에서 이 수사를 하던 피의자가
맞아 죽은 사건이 네, 벌어집니다. 두들겨 맞아 죽였죠. 예, 검사와 피의자, 검사 한 명과 검찰 수사관 2명, 3명이 이제 피의자를 때려가지고 피의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이거 가지고 당시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네, 네.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대책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관련된 대책은 법으로 만들어져야지. 이때 당시에도 대책이 뭐 직접 수사를 줄이네, 뭐 앞으로는 조폭 수사를 안 하네, 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야기가 2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검사들이 피의자들 많이 때렸어요. 고문하고. 예. 2005년쯤이었던가요? 그 연애비리 사건 때 검사 그리고 수사관들이 연예인들 네. 그리고 그 매니저들 불러다가 빨가벗 껴놓고 때렸어요. 그 사건은 아마 그 서세원 씨 매니저 뭐 네. 사건, 하모 씨 사건으로 기억나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 사건을 그 담당 생산자를 폭행을 당했다라고 고문을 당했다고 그래서 실토하면서 그 이슈가 검찰 됐죠. 수사관들이 기소당하고 실형 그 사법 처리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이 검찰권이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검사가 이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뭐 형 집행권 뭐 다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다 가지니까 부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한번 혁파를 해보자 하고 검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예. 당시 법무부 장관 강금실, 민정수석 문재인, 민정 제2비서관 예. 박범계. 예. 그런데 그 검사하고 얘기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위에 고위공직자들은 네. 이미 기득권화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 젊은 사람들, 서기관, 사무관 이런 사람들은 심장이 뜨거워서 나의 개혁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검사와 대화를 하겠다고 검사와 대화장을 엽니다. 예. 그런데요. 2003년입니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점잖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회고했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검찰의 수장들은 이미 조직 보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화가 안 된다. 젊은 검사들, 그다음에 조직을 떠받치고 있는 중간 관리자들은 이런 개혁의 의지를 충분히 받아들일 걸 생각했다. 이런 생각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전국에 생중계를 합니다. 생중계했죠. 예. 이때 이제 박경춘 검사인가 이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졸인 거는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죠. 네. 학번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83학번이냐고. 네. 사실상 조롱을 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당시에 김영종 검사라는 분은 네. 예. 이 사건도 한데 김영종 검사라는 분은 대통령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였어요. 예,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였는데 대통령께서 부산 동부지청에 청탁전을 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얘기 나왔죠. 이게 지금 야당 측에서 당시에 정치적 공세를 했었는데 사실 무근인 것으로 이미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정치적 공세를 이런 검찰 개혁의 대화 자리에 끌고 와가지고 대통령 청탁전 하셨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웃긴 이야기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김영종 검사나 아까 말한 박경춘 검사의 이런 질문의 태도나 이런 게 굉장히 비난 여론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을 비난했는데 그때 언론을 보면요. 다 대통령을 욕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네. 근데 국민들을 비난하는 여론 진짜 들끓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국민들 중에 한 분 교사 한 분이 우리 수원지검에 김영종 검사한테 항의성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 보냈어요. 네. 아니 이거 너무 대통령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고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는데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여교사를 4살에 착수합니다. 이게 검사들이에요. 감히 검찰에 대들어? 네, 그랬어요. PC 통신 기록 뒤지고 이 여교사를 소환 조사를 했다까지는 기사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정리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당시 언론 보도가 한겨레 21이가 2군데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겨레 20 보도를 하니까 당시에 수원지검에서요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돌립니다. 이거 보도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요. 그런데 그때 모든 언론이 그냥 노무현 때리기, 노무현 씹어제끼기에 그냥 열중했어요. 처음부터. 예. 그리고 이제 김영종 이 사건에서 부산지검 청탁전에 아까 수원지검 특수부 김영종 검사는 나중에 2016년인가 7년인가 그때 이제
다른 무슨 아파트 이렇게 뭐 아파트에 무슨 특혜를 받았다 예. 해가지고 의혹이 있어가지고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으로 갔죠. 예, 그 다음에 무슨 정당의 윤리특위위원장인가로 또 활동을 하시는 자유통합당이었을 거예요. 저기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 3030님 퇴근길에 집중해서 듣는데 입맛이 참 쓰네요. 네. 가는 길에 한전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네.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그런데 그때 대통령은 참 외로웠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때 국민들은 검사들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언론에서는 여론이라고 치고 또 대통령만 때렸어요. 그렇죠. 아,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큰 줄기를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관여를 하셨고요. 첫째는 절대 권력은 부패를 하니까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검찰권을 분산을 하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이미 2003년 4년에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치 권력이 검찰권을 자꾸 휘두르는 게 문제니 우리는 검찰권을 휘두르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치 권력 통제만 하겠다. 그런데 예. 그러면서 검찰권을 놨습니다. 칼을 안 쓰는 거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굉장히 큰 용기예요. 예. 그런데 검사들이 검찰을 안 써? 검사를 권력의 개로 안 써?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예. 그러면서 야 니네 한번 죽어봐. 그러면서 수사를 하죠. 네. 그게 대선자금 수사예요. 맞습니다. 그때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하면 그때서는 또 검찰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건 당연히 있어야 돼 민주적 통제 법이 보장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통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부당한 개입을 한다 하고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언론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 송강수 검찰총장이었어요. 네.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지시라도 하지 한마디도 못했어요. 네.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모든 언론이 지금 검찰을 통제하려고 한다 장악하려고 한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때 시민들이 이 편을 안 들어줬어요. 야 검사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굉장히 고립됐어요. 맞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검찰이 법무부 장관, 대통령, 민정수석 그냥 막 잡고 흔들어 다 제꼈어요. 왜 어떻게 가능했냐고. 언론 때문에 그래서 언론 때문에. 언론 때문에. 그렇죠. 그 송광수 검찰총장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대검 중수부도 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제일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에 무슨 중앙수사부를 놓고 정치 권력을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게 스스로 권력 기관이 되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송광수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 없애라고 했더니 내 목을 쳐라 그랬습니다. 그 실제로 그래요. 그거를 당시에 검찰총장을 비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목을 쳐라는. 그때 제가 검찰 취재했었는데요. 강금실 장관이 문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나가면 검사들이 들으라고 쌍욕했어요. 욕했어요. 뒤에다가. 욕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나중에 2011년에 그 쓰신 책입니다.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인데요. 이렇게 회고를 하십니다.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이라고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 혼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이 그렇게 썼어요. 또 언론이 검찰 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이렇게 계속 때렸죠. 예.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당한 통제인가 아닌가를 혼동을 실제로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대선 자금 수사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을 다 수사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야 우리는 깨끗하게 하려고 했다. 10분의 1도 안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10분의 1 안 받았다. 10분의 1도 거의 비슷한 수치였는데 10분의 1이 넘었으니까 퍼센트가 몇 퍼센트 넘었으니까 사퇴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만 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그런 류의 가장 대표적 사건이 바로 2005년의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중요하니까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3391님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시면 좋겠어요. 국민을 위한 검찰이지 국가를 위한 검찰이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이건 잘못됐잖아요. 제 세금으로 월급 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이정현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너부터 바꿔. 8834님,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공수처가 곧 출범됩니다. 8936님, 이번엔 검찰개혁 꼭 했으면 좋겠네요. 그럴게요. 검찰이 우리 공무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고급 공무원, 고위 공직자들이에요. 검찰이 권력이고요. 칼입니다. 국민의 칼로 써야죠. 우리가 검찰,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길 누구보다도 바라고요. 검찰 아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같이 일하면요, 검사분들 되게 진짜 우리 형사들 못지않은 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해요. 형사들 못지않다고? 형사의 책임감은 나중에 또 얘기할게 내가. 짚어줄게. 네, 그런데 예.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매섭게 얘기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예. 그리고 검찰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얘기합니다. 내가 검찰한테 쫓겨봐서 잘 알아. 그런 감정 아닙니다. 알잖아요. 예? 2005년으로 가십니다. 2005년으로 갑니다. 네. 때는 바야흐로 2005년입니다. 2005년 사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이거 뭘 할까 막 진짜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사실 2002년,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는요, 검찰의 전성시대였어요. 검찰에 대한 권력을 쓰지 않겠다고 놓았습니다. 놓았더니 검찰이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 했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권력화했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게 선출된 권력인 이 정부랑 경쟁하려고 했다, 이런 표현도 쓰는 학자분들도 계시고요. 예. 2005년에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해서 이제 또 크게 이슈가 됩니다. 이 이제 얘기 검찰이 해야 수사한 겁니다. 돼. 이 얘기. 예.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국정원이 정재계 인사들을 불법으로 녹취했는데, 이게 이 녹취를 하다 보니까 삼성에서 이게 삼성 녹음한 게 튀어나옵니다. 엑스파일 사건입니다. 엑스파일 사건이 튀어나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녹음한 거 봤더니 검사들한테 떡값을 줬다 하는 코멘트가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을 하는데, 국정원만 치고 떡값을 준 쪽하고 떡값을 받은 삼성과 검찰 측한테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국정원도 제대로 안 했어요. 국정원도 안 하고. 예. 그래 놓고 이제 이때 이 엄연하게 이제 녹취가 남아 있는데 돈을 줬다라는 녹음 파일이 삼성 관계자의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2007년에 또 한 번 불거집니다. 김용철 변호사라고 굉장히 이제 함세훈 신부님하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거 내가 기사 썼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검사 출신인데 삼성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떡값을 다 돌렸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다 관리를 했다 하고, 내가 돈을 다 줬다, 비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 자기가 상품권을 줬다고 한 사람이 내가 떡값으로 예. 삼성에서 광란에 그 무슨 성 파티를 했어요. 예. 성 파티를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수사를 했던 사람이 김용정 검사야. 김용정 검사한테, 근데 김용정 검사가 워낙 강골이어서 쟤한테 좀 잘해라 이렇게 좀 하라고 그 부장한테 가서 SS 상품권, 삼성 상품권을 줬어요. 김영철 변호사가. 예. 근데 받았는데 그 부장 검사가 상품권을 그 김영종 검사랑 다른 검사한테 주라고 줬던 상품권을 그냥 다 혼자서 다 먹었어. 혼자서 후배한테 주라는 거를. 근데 그 부장 검사가 황교안이었어요. 저 그까지는 몰랐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예. 자, 가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07년에 특검까지도 갔는데 조준웅 특검이었는데요. 아이고, 이 삼성 특검. 예, 삼성 특검이라고 불렸는데 이거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안 했죠. 예. 그다음에 2005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계시는 강정구 교수님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국정원 그 아까 네. 불법 도청 사건, 삼성 엑스파일 사건, 여기에서 삼성한테 면죄부를 줬어요. 그리고는 노회찬 전 의원만 하나 처벌받았는데, 그때 대법관 이름이 양창수입니다. 이 사람은 삼성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에 맹활약한 그런 분이죠. 이것도 노회찬 정말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도 안타까워요.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 노회찬 의원밖에 없다니까요. 자, 2005년에 강정구 교수 사건은 이 사건은 뭐냐면
예, 서프라이즈라는 인터넷 매체에 강정호 교수가 이제 글을 썼는데 6.25 전쟁을 통일 전쟁으로 빗대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원래 글을 칼럼 쓸 때는 별로 이슈가 안 되다가 안 됐죠. 예. 옛날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강정호 교수가 진보학자로서 여러 매체에 등장하면서 보수 쪽하고 부딪히니까 조선일보하고 특별히 예, 그러면서 이미 한 달, 두 달 전에 썼던 이 칼럼을 문제 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건의 최초 수사는 또 경찰에서 했어요. 서울청 보안부에서 해가지고 검찰로 넘겼더니 검찰에서 강정구 교수님을 구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국가보안법 문제로 벌어진 겁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어디까지 허용되냐고도 논란이 붙은 겁니다. 지금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예. 통일 전쟁 아니 전쟁을 했을 때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게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였거든요. 그 남한에서도 전쟁을 하면 통일 전쟁이 돼야죠. 네. 통일 전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평화 통일이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전쟁하면 안 되죠. 전쟁 안 됩니다. 전쟁하면 안 아무튼,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예, 근데 그런 이걸 가지고 표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께서는 아니 이제 이거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대신 표현의 자유 영역하고도 부딪히니까 일단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휘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 김종민 검찰총장이 아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게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왜 처음이었냐? 그냥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은 다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화 한 통화로 하면 되던 거를 법대로 하겠다. 법에는 지휘를 하게 돼 있고 지휘는 서면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군사 정권 때는 총장이 법무부 장관 전화로 그냥 눈 윙크로 그렇죠. 그다음 찍소리 못 하고 다 그렇죠. 듣다가 이제 참여정부에 대통령과 그 문민 그냥 그렇죠. 천정배 변호사가 장관이 되니까 싫다 이거야 검사가. 예. 그래 니네들이 싫어 그러면서 대들었죠. 그렇죠. 결국 그런데 강정구 교수님에 대한 이 불구속 수사 지휘는 받고 그리고 대신 김종민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사표를 냈어요. 네. 그때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렇죠. 천정배 장관이 검찰을 무너뜨렸다. 검찰의 중립성 그리고 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법에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권력기관에 법에 있는 절차대로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이게 검찰과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2005년도예요. 근데 너무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힘이 없었어. 참여정부에서. 그래서 천정배 장관도 문민 장관도 그리고 검찰 개혁도 한 발자국 가지도 못하고요. 너무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죠. 그랬죠. 아 근데 시간이 없는데 이거 BBK만 하면 안 될까요? BBK가 지금 10분짜리인데 중요한 사건인데 그렇죠. BBK에 다음번에 BBK 해야 되는데 아니 2007년 BBK 2008년 그 환경재단 공국명령 자 BBK 정현주 KBS 대표 사장 뭐 너무 많은데 그러게요. 오늘 결국 2007년까지밖에 못 왔네요. 강정구 교수 사건, 김종빈 검찰청장과 천정배 장관의 대립 그때 기사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는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실이 아닌데 너무 다른 그 메이저 언론들이 너무 그냥 지금 융단 폭격을 해서 진실을 외치는 게 들리지조차 않았어요. 근데 그때 진보 언론이 특별히 진보 언론이 알면서 그렇죠. 문재인 수석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천정배 장관은 공격해요. 검찰 편 들어서 그때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비리로 구속이 돼요. 네 어떻게 되는 건지도 그 이야기 좀 다음 해야 시간에 되는데. 네. 아이고.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불리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 다음에 또 이어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청취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곽불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느끼하잖아 인사가.